어떤 사람들은 마치 자석처럼 돈을 끌어당기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고생해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운, 학벌 혹은 유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단순하고 강력한 마음의 열쇠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단어를 부로 바꾸는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배운 것을 실천한다면 돈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당신의 말에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무심코 돈이 없어. 그건 나와는 상관없어. 부자는 더 부자만 돼. 같은 말을 얼마나 자주 반복했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이런 말들은 해롭지 않고 거의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자주 들어왔습니다. 부모님에게서, 선생님에게서, 뉴스에서, 친구들로부터. 그리고 의심 없이 우리는 그 모든 말을 절대적인 진실처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씨앗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비옥한 땅입니다. 당신이 돈은 절대 남지 않아 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부족함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못해 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하나의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주는 순종적으로 그 선언을 실행에 옮깁니다. 문제는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돈과 맺고 있는 관계 방식입니다. 돈이 당신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언어가 돈을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극단적인 노력을 미화하고 풍요를 악마화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며 부는 탐욕스러운 사람들만의 것이라는 믿음을 갖도록 훈련받았습니다. 많은 땀과 거의 없는 즐거움만이 재정적 안정을 가져다 준다고 믿도록 말이죠.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이 집단적 신념이 우리를 보이지 않는 반복의 굴레에 가두고 있다면 가난은 기회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결핍의 명령어 때문이라면요? 사실 우리는 최면에 걸려 있었습니다. 로봇처럼 조건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우리의 재정적 자유를 가두는 간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돈이 악당이 아니라고 상상해 보세요. 돈은 영혼도 없고 의도도 없습니다. 그저 방향을 기다리는 에너지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말입니다. 돈은 망설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돈은 두려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돈은 명확함, 확신, 권위 앞에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든 것을 바꾸는 지점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권위가 있습니다.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영적인 권위입니다. 하지만 그 권위를 사용하는 법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권위는 학벌에서 오지 않습니다. 은행 계좌장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어린 시절에 일어난 일이나 현재의 빚의 크기와도 상관없습니다. 이 권위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 톤, 진실을 선포하는 그 확신 안에 존재합니다. 비록 세상이 전혀 다른 말을 하더라도 말이죠. 하지만 이 권위를 사용하려면 먼저 오래된 굴레를 끊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속삭이는 내면의 목소리를 잠재워야 합니다. 이건 안 될 거야. 넌 그럴 사람이 아니야. 너무 어려워.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당신은 하나의 명령어를 내리는 것이고 우주는 그 명령을 따릅니다. 이제 당신은 번영을 맡고 있던 그 보이지 않는 오류, 숨겨진 프로그래밍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풍요로 가는 길을 밝혀준 인물을 만날 차례입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돈에 대해 말하던 모든 것을 한창 위기 속에서 과감히 거부했던 사람. 그녀의 이름은 플로렌스 스코벨 쉰. 플로렌스 스코벨 쉰. 세상이 무너지고 은행이 문을 닫고 수백만 명이 절망에 빠질 때 플로렌스는 침착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당시에는 미친 소리처럼 들릴 수 있었던 어떤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죠. 그녀는 말했습니다. 돈은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구걸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은 명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말뿐인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가르침은 깊은 영적 기반을 가진 완전한 시스템이었고 그것을 실천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플로렌스는 돈을 하인으로 보았습니다. 적도, 신도 그 자체가 목적도 아닌 존재로 그녀는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습니다. 돈은 병사와 같다.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 이 생각은 강력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하죠.
당신의 결핍에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는 말입니다. 그래서 플로렌스의 가르침은 종종 조롱받고 묵살되고 무시당했습니다. 엘리트 계층과 사람들을 억눌러 두려는 기관들에 의해 말이죠. 하지만 진실은 결코 잠재울 수 없는 힘을 가집니다. 그리고 변화는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제자들, 평범한 여성과 남성들이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런 취업, 사라지는 빚, 예상치 못한 승진, 마치 마법처럼 나타나는 금전적 선물들. 하지만 플로렌스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법칙입니다. 영적인 법칙 던 믿음과 일치된 말의 법칙. 그녀는 단언했습니다. 가난은 진짜가 아니다. 그저 명령 부재일 뿐이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가난은 운명이 아닙니다. 당신의 혈통에 새겨진 낙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말들, 물려받은 믿음들, 무의식적인 습관들에 의해 지속되는 일시적인 상태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 그것은 바로 당신의 목소리입니다. 플로렌스는 제자들에게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실천하라고 했습니다. 명령하는 태도를 취하라고 우주와 대화할 때 마치 장군이 군대에게 명령하듯이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바뀔 때, 말이 믿음과 일치할 때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여전히 의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아이디어가 너무 대담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계속해서 나를 따라와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배우게 될 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방법입니다. 단계별로 따라갈 수 있는 실질적인 길잡이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적용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재정 상황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돈이 당신의 말에 권위에 반응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로 어떻게 그 명령을 내려야 할지를 배워야 할 시간입니다. 육체적 힘으로도 절박함으로도 아닌 의식, 존재감, 그리고 영적인 실천으로 말이죠. 플로렌스가 가르쳤던 방법은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실 믿을 수 없을 만큼 단순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것입니다. 딱 3가지 단계만으로 그것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당신의 재정뿐 아니라 당신의 정체성까지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침의 거울 앞 선언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것을 단순한 상징이나 유치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매일 아침 거울을 봅니다. 그때 당신은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하나요? 당신의 눈빛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를 불평으로 시작합니다. 자기 외모를 비난하며 다크서클을 보고 책상 위에 청구서를 보고 오늘 하루의 문제를 떠올립니다. 플로렌스는 아주 단순하지만 혁명적인 의식을 제안했습니다. 당신이 들은 첫 번째 목소리가 바로 당신 자신의 목소리가 되게 하라는 것. 당신의 풍요의 진실을 선포하는 목소리. 거울을 보며 자신의 눈을 바라보며 확신 있게 말하세요. 나는 지금 나의 돈이 불어날 것을 명령한다. 이것은 당신 안에 다른 주파수를 활성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중요한 건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그 존재감, 말투, 확신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지금 자신 안에 있는 영적인 힘과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 우주, 그리고 돈의 에너지에게 결핍은 끝났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단계가 이어집니다. 몸의 자세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말을 반복해도 어깨가 처져 있고 고개가 숙여져 있으며 숨이 얕다면 당신의 몸은 당신의 목소리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는 당신의 말뿐 아니라 당신이 내뿜는 진동에 반응합니다. 플로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을 명령에 맞춰 정렬하라. 어깨를 펴고 척추를 곧게 세우고 깊이 숨을 들이쉬고 당신 안에 에너지가 흐르는 것을 느끼세요. 구걸하듯 말하지 마세요. 선포하듯 말하세요. 현실은 영혼이 명확하게 자리 잡을 때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과 자세의 조합이 그녀가 말했던 권위의 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지휘관이 전장의 병사들을 소집하듯이. 그리고 돈은 충직한 병사처럼 반응합니다. 당신이 소리쳤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간절히 부탁했기 때문도 아니라 일치된 에너지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밤의 선언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마음은 논리적 사고가 잠잠해지고 무의식이 활짝 열리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바로 이 순간이야말로
말이 가장 깊이 스며드는 시간입니다. 당신도 아마 느껴봤을 겁니다. 잠자리에서 떠오른 생각이 밤새도록 머릿속을 맴돌고 다음날 아침의 감정 상태에까지 영향을 주곤 한다는 것을. 그래서 플로렌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하루를 부드럽지만 단호한 선언으로 마무리하라. 침대에 누워 깊게 숨을 쉬고 눈을 감고 상상을 시작하세요. 당신의 돈이 불어나는 모습을 상상하세요. 기회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그리세요. 당신의 이름이 기억되고 당신의 일이 가치 있게 여겨지고 은행 잔고가 늘어나고 빚이 사라지는 장면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그 믿음의 상태에서 이렇게 선언하세요. 나는 나의 돈이 넘치도록 불어날 것을 명령한다. 나의 신성한 유산은 무한하다. 이러한 선언의 반복은 새로운 정신적 패턴을 만듭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도 있고 진심으로 믿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느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느낌이 따라올 때까지 계속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육처럼 믿음도 반복을 통해 강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아침의 명령 선언, 권위 있는 몸의 자세, 그리고 밤의 시각화 선언, 이 세 가지를 합쳐 실천함으로써 당신의 정체성을 다시 프로그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이 바뀌길 기다리는 구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주에게 어떤 현실을 나타내야 하는지 지시하는 지휘관입니다. 당신은 생존을 시도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풍요의 흐름을 직접 활성화시키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플로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영적인 거지가 아닙니다. 당신은 창조자입니다. 당신은 살아있는 번영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돈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지금 이 말들이 당신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면, 당신의 내면 어딘가가 이 기술이 의미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다면 지금 이 순간 잠깐 멈추고 이 영상을 좋아요 해보세요. 그래요. 이 단순한 클릭은 단지 지지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징입니다. 당신은 우주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이 메시지에 동의합니다. 나는 나의 권위를 인식합니다. 나는 명령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좋아요를 누르는 이 행위는 단순한 참여를 넘어서 나는 더 이상 결핍을 정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선언입니다. 당신은 지금 번영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가지 핵심 단계를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겠죠.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이런 선언, 자세의 변화, 새로운 돈과의 대화 방식이 실제로 결과를 가져올까? 의심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돈은 고통 없이는 얻을 수 없다고 철저히 교육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것이 너무 단순해 보이면 본능적으로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기적은 시작됩니다. 당신이 모든 해답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실행해보기로 선택할 때, 그리고 그것이 바로 마가렛이 한 일이었습니다. 마가렛은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남편은 직장을 잃었고 청구서는 쌓여만 갔으며 그녀는 밤마다 제대로 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절망이 점점 삶을 잠식했고 많은 사람들처럼 그녀도 그 고통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플로렌스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돈에게 명령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구걸이 아니라 명령, 처음엔 터무니없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절박함 속에서 그녀는 시도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3일 동안 거울 앞에서 선언을 반복했죠. 비록 스스로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지만, 그리고 4일째 되는 날 전화가 울렸습니다. 오랜 친구가 그녀가 잘하는 분야에서 임시직 자리를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그 일의 보수는 급한 빚을 해결하기에 충분했고 단순한 일회성 도움처럼 보였던 그 기회는 예상치 못한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임시직은 결국 안정적인 커리어로 발전했고 마가렛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사라 역시 막다른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월세가 밀려 있었고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 기술을 알게 되었을 때조차 믿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침과 밤 떨리는 목소리로 선언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열려 있었습니다. 일주일도 차에 지나지 않아 멀리 떨어져 있던 친척으로부터 금전적인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친척은 그녀의 상황조차 모르고 있었지만 그 금액은 정확히 밀린 월세만큼이었습니다.
우연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우연이 반복되기 시작할 때 당신은 그 너머에 더 큰 무언가가 작용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카르멘은 빚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득도 없고 점점 더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죠. 기회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 방법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은 금이 가 있었고 방은 어두웠으며 믿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실천만큼은 확고했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선언했습니다. 나는 나의 빚이 사라질 것을 명령한다. 나는 지금 나의 신성한 번영의 유산을 활성화한다. 2주 후 이웃이 그녀에게 작은 사업 제안을 했고 부업으로 시작한 그 일이 점점 성장해 지금은 카르멘이 다른 사람들을 고용하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헬레나는 늘 풍요는 남의 거지라 믿었습니다. 부자들, 운 좋은 사람들, 좋은 사주를 가진 사람들의 몫이라고 여겼죠. 그러나 이 기술을 접한 순간 그녀 안에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놀라울 정도의 확신과 몰입으로 실천했고 몇 달 후 전혀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알지도 못했던 상속이 그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돈은 단순히 그녀의 삶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오랜 꿈, 다른 여성들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일, 그 꿈을 실현시켜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예외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증거입니다. 당신이 명령의 자리를 받아들일 때 우주는 그에 맞춰 정렬된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면으로부터의 변형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이 여정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플로렌스는 원래의 방법을 확장시켜 가르쳤습니다. 결핍의 뿌리를 제거하고 진정한 번영을 위해 마음을 재프로그램하는 강력한 실천법들입니다. 그중 첫 번째는 영적 수술입니다. 플로렌스는 마음을 밭에 비유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그 밭에 가난의 씨앗, 수치심의 상처, 자격 없음에 대한 오래된 믿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영적 수술은 이 뿌리들을 뽑아내는 의식적 행위입니다. 당신은 단호히 선언합니다. 나는 지금 내 안에 심어진 모든 결핍의 뿌리를 끊는다. 나는 나의 번영 흐름을 막아온 모든 무의식적 선언을 취소한다. 이 과정은 상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의식 깊은 곳에서 작용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뿌리들을 뽑아낸 자리에 당신은 백만장자의 의식을 심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을 새로운 생각, 새로운 이미지, 새로운 선언으로 양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깨끗이 청소된 마음은 채워져야 합니다. 만약 새로운 씨앗을 심지 않으면 예전의 믿음들이 다시 자라납니다. 플로렌스가 가르친 상징적 실천 중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는 주머니에 접힌 지폐를 넣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 지폐는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만지고 바라보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질 때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자라는 나의 부의 신호다. 이 단순한 실천은 돈이 항상 내 곁에 있다는 감각을 활성화시킵니다. 항상 사용 가능하고, 항상 접근 가능하고, 항상 존재하는 에너지로 느껴지게 됩니다. 조금씩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 감각을 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플로렌스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신성한 설계도, 디자인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완전한 계획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 계획은 신성한 지혜에 의해 짜여져 있으며 그 안에는 번영, 평화, 기쁨, 자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영향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그 길에서 벗어나 자신의 본래의 설계와 불일치한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만 생존하려 하고 더 높은 흐름과의 연결은 잃어버린 채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선언하는 순간 나는 지금 나의 신성한 번영 설계를 활성화한다. 당신은 그 본래의 길 위로 되돌아갑니다.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당신 안에 있었던 것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장 실천들은 이 방법 전체를 증폭시키는 기여와 같습니다. 각 실천은 당신의 영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믿음을 넓히며 풍요가 가능한 것을 넘어 불가피한 것이 되도록 마음의 분위기를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는 단 하나의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을 끊는 결정, 새로운 것을 심는 선택, 당신의 신성한 설계를 따라 걷기로 하는 의지. 당신은 부스러기를 위해 싸우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다스리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만약 이 기술이 이미 당신의 길을 밝혀주고 있다면 당신 안에 어떤 부분이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느껴지고 있다면 지금 이 영상을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보내보세요. 풍요를 확장시키는 일은 그저 작은 관대함의 행동으로 시작됩니다. 당신이 이 메시지를 나눌 때 당신은 단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에게 그리고 우주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흐름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진정한 풍요는 넘쳐 흐르는 것임을 이해한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지만 이 과정을 완전히 바꾸는 중요한 요소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신성한 증인입니다. 모든 명령은 기록되고 선언되고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새로운 현실을 당신의 마음과 영적 장창에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우주와 에너지 계약서를 서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고요? 노트를 사용합니다. 아무 노트가 아닙니다. 번영, 노트, 당신의 명령을 매일 적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선언을 쓰는 곳, 작은 징조라도 기록하는 곳. 왜냐하면 우주는 응답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인식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게 되고 감사하지 않으면 흐름을 막게 됩니다. 적는 것은 종용의 행위입니다. 존재의 증명입니다. 정렬의 선언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씁니다. 나는 지금 나의 돈이 불어날 것을 명령한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깁니다. 채무가 재조정되고 판매가 이루어지고 선물이 도착하고 초대가 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적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목격합니다. 당신은 매일매일 작은 기적들이 하나씩 쌓여가며 완전히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됩니다. 이 노트는 이제 당신의 변화의 책이 됩니다. 당신의 변화의 책이 됩니다.